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실전사주반 562강 진행할게요. 자, 562강은 제가 두 개의 사주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한계를 극복하는 운이 좋아지는 변화의 행동. 무슨 한계? 사주의 한계. 뭐 사주의 또는 운명의 이제 뭐 둘 다 뭐 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사주에 대해서 운하는 게 사실 그걸 운명이라는 말로 치환을 해도 의미가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사주는 어떻다, 네 운명은 어떻다, 이 사주는 어떤 거다, 뭐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사주의 한계를 극복하는 운이 좋아지는 변화의 행동.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하면 사주의 한계가 늘어난다, 사주의 한계를 넘어선다 같은 거죠. 네, 다만 솔직히 사주에다가 한계를 짓는 것 자체도 사실 호진쌤은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주에는 한계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인간 스스로가 정해놓은 한계죠. 하지만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나는 이런 부분에서는 한계가 있어. 난 이런 건 못해. 이 사주는 이게 안 될 거야. 이 사주는 이게 안 돼. 라고 이렇게 한계를 지어놓고 있는데 그러면 사주를 통해서 이게 한계다라고 생각하면 그걸 못 넘는 건가? 아니, 그렇진 않아요. 사주의 한계를 넘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사주를 확장시키는 겁니다. 사주의 한계를 넘는 게 아니고 정확히는 사주의 한계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확장시키는 거. 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제가 전에 운에 대해서 신년운세 강의하면서 이 얘기를 좀 몇 번 자주 했었는데 오늘 좀 같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차나 도로보다 차를 운전하는 운전자의 운전 습관이 중요하다. 자, 명리학계에서는요, 사주가 좋은 게 좋은가요? 운이 좋은 게 좋은가요? 라고 하는 논쟁이 있습니다. 뭐 알이 먼저예요, 닭이 먼저예요 같은 느낌이긴 한데 사주 원국은 타고나는 걸로 변하지 않고 운이라는 거는 그때그때 10년짜리, 1년짜리 운이 바뀌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속담에 뭐 운칠기삼 이런 것도 뭐 운이 7이다 뭐 이런 식으로 운이 좋아야 한다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아무리 뭐 노력을 해도 운이 좋아야 한다. 또는 뭐 사주가 나빠도 운이 좋으면 괜찮다. 뭐 이런 등등의 표현이 사주가 좋아야 되느냐, 운이 좋아야 되느냐 뭐 이런 논점에서 볼 수 있는 건데 사주가 좋다라는 거를 보통 비유할 때 사주를 자동차에 비유하고요. 그 다음에 운이라는 거를 도로에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사주가 운을 만난다는 거는 마치 자동차가 도로를 달리는 거와 같은데 뭐 자동차가 좋아도 뭐 도로 상태가 안 좋으면 잘 못 달리는 거고 뭐 도로가 좋아도 뭐 자동차 상태가 안 좋으면 잘 못 달린다. 뭐 이제 이런 거를 비유하려고 하는 말이죠. 근데 호신쌤은 여기다가 좀 하나를 더 추가를 하고 싶습니다. 바로 차가 중요해요? 도로가 중요해요? 라 그러면 운전자의 운전 습관이 중요해요. 사실 이게 핵심 아닌가요? 예전에 작년에 한참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그 롤스로이스 남 사건이죠. 이게 지금 차가 잘못된 거야? 도로가 잘못된 거야? 운전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잖아. 운전하는 사람이 마약에 취해가지고 물뽕을 맞고 우유 마약을 프로포폴에 중독이 돼가지고 그럼 뭐 롤스로이스는 뭐 차가 뭐 사람을 다 피해가? 모르겠다. 뭐 미래의 자율 뭐 운전이 나오면 혹시 뭐 피해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차가 좋으면 뭐 하냐고. 운전자가 운전을 엉터리로 하는데 이거 다른 말로 이렇게 비유할 수 있지. 사주가 좋으면 뭐 하냐고. 운을 그따위로 쓰는데 그런 거죠. 사주가 좋으면 뭐 하고 운이 좋으면 뭐 합니까? 그 사주를 운영하는 주체가 그 모양인데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영혼의 역량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근데 또 영혼의 역량이라는 것도 타고날 때부터 딱 정해져 있는 건가?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기에 따라서 영혼의 역량, 영혼의 성숙도가 쭉 높아지기도 하고 영혼의 성숙도가 쭉 다운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사주 탓이나 운 탓을 하기에 앞서서 내가 평상시에 얼마나 운을 버는 행동을 했는가, 운을 까먹는 행동을 했는가가 중요한 거야. 이걸 따지지 않고 내 인생은 왜 꼬였냐 하면 곤란한 거야. 그러니까 또는 내가 원하는 만큼 뭐가 안 나타난다 그러면은 운을 버는 습관을 좀 더 많이 들여야 되겠구나. 근데 이게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라 사실 오랜 세월에 걸쳐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차곡차곡 쌓아놓은 복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해가 되면 이런 인사를 하죠.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을 많이 받으려면 그쵸? 맞아.
복을 많이 지어놔야 돼. 아니, 그러니까 뭐 새해에는 뭐 통장에 모아놓은 돈 실컷 쓰세요.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건데 통장에 돈이 없으면 뭐 쓸 돈이 없을 거 아니야. 그러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거는 너무 도둑심보죠. 그러니까 사실 새해 복 많이 받으려면 그동안 내가 복을 많이 쌓아놔야 된다. 그러니까 사주와 운에 대해서 대입할 때 이제 이거를 후천적 운명과 선천적 운명이라고 볼 때 사실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사주 명리학은 우리의 선천운에 대해서 선천적 운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후천적 운명이라는 거는 내가 만들어가는 운명이에요. 내가 쌓아가는 복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미국 여행을 한 달 간다고 했을 때 내가 미국 여행 갈 때 호주머니에 싸들고 가는 돈이 이 저기 선천 노잣돈이겠죠, 이렇게. 네? 이 선천 복이야. 내가 한 달을 좀 이렇게 간신히 보낼까 말까 하는 돈을 싸들고 갔는데 내가 가다가 어디서 필이 꽂혀가지고 돈을 왕창 써버렸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 여행지에 가서 알바를 해야지. 사실 우리가 단순히 여행 온 게 아니잖아. 지구별 체험 활동을 하러 와서 일종의 꼭 저 무인도 체험 활동 같은 거 있죠. 한 달치 식량 주고 1년 동안 버텨라 뭐 이런 거 같은 거잖아. 그러면 그냥 주어진 식량만 가지고 굶고 지내든가 아니면은 한 달 정도 그 무인도에서 적응을 할 때까지는 그 준비된 식량을 가지고 살다가 이후부터는 자기가 수영을 하든지 농사를 짓든지 과일을 따든지 해가지고 뭔가를 생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20살 때까지는 부모가 우리를 먹여 살려주는데 물론 그것도 이렇게 없는 사람들도 일부 있기는 해요. 아주 모험적인 영혼자들 중에는 한 달치 식량 준비 안 하고 무인도 1년살이 하는 사람들도 있기도 해. 대단히 모험적인 사람이죠. 고수들이죠. 근데 부모의 보호 아래 있다가 이제 내가 이제 지구별 체험을 본격적으로 내 능력과 힘으로 할 때 얼마나 복을 많이 쌓았느냐에 따라서 이게 후천수명, 후천운이에요. 후천운. 후천운을 통해서 나의 선천운을 더 확장시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인 계획은 이 정도를 세웠는데 내가 더 많은 포인트 마일리지를 쌓다 보니까 좀 더 추가적인 인생 체험을 할 수 있게끔 되었다 같은 건데 옛날 전자오락실 게임장에 가면은 뭐 오토바이나 자동차를 이렇게 운전하는 레이싱 게임 같은 게 있는데 그런 레이싱 게임의 특징이 주어진 시간 내에 정해진 코스를 통과하면은 시간이 추가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두 판째가 되는 거죠. 또 주어진 시간 내에 정해진 구역을 통과하면은 또 시간을 더 줍니다. 근데 이게 점점 어려워지죠. 이제 더 빠른 시간 내에 통과해야 되고 사고 한 번도 안 나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마치 우리의 인생도 주어진 목표보다 더 달성을 하게 되면은 추가 보너스 스테이지가 주어지면서 나 원래 이만큼만 지구별에 와서 하려고 그랬는데 이만큼 하게 되고 또 추가 보너스 스테이지가 만들어지면서 이만큼 하게 되는데 그거는 미리 복을 가지고 온 게 아니라 복을 받는 규칙을 정해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추가 미션을 요 정도 달성을 하면 나한테 추가 뭐 복을 더 줘서 더 내가 원래 요만큼만 지구별에서 뭔가 하고 가려고 그랬는데 이만큼 하고 갈 수 있게 해다오 해서 자기 복을 스스로 키우는 형태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명리 공부하면서 매사의 모든 것을 다 사주 탓, 운 탓으로 돌리지 말고 물론 요즘 현대 명리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더 지적이고 똑똑하고 수준도 높으셔서 사주 탓만 하시는 분들은 그닥 없겠지요. 물론 저하고 공부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 좀 이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오늘 소개하는 이 두 명은 참고로 이분은 20대 중반의 청년이고 현재 여기 있는 이분은 20대 초중반의 30대 초중반의 청년입니다. 임신년생이니까 지금 한 32, 셋 정도 됐을 거예요. 여기는 기묘년생이니까 지금 한 25, 6 정도 될 겁니다. 요즘 한국 나이가 좀 헷갈려요. 옛날에 쓰던 한국식 나이와 작년부터 시행된 만 나이에서 1살에서 2살이 갭이 생겨요. 요 기묘년생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올해가 연초니까 그러니까 한국식 나이로는 26이고 그 만 나이로는 한 24살 정도 된다. 뭐 이렇게 보면 되죠. 요 임신년생은 한국 나이로는 33인가 되는데 만 나이로는 아마 31살 정도 될 거예요. 자, 요 오늘 주인공은 요 가운데 있는 분이고요. 왼쪽에 있는 분은 찬조 출연으로 이분의 미래다라는 식으로 제가 좀 젊은 사람과 좀 나이가 있는 사람의 비슷한 사주 구조를 좀 설명하면서 설명드릴게요. 다만 오늘은 비슷한 사주 구조라기보다는요.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신 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오늘 소개하는 이 두 남자 청년분은 모두 다 어떤 형태냐면 나쁜 운에서 좋은 운으로 운이 바뀌는 중입니다. 이게 사주적 해석이 아니라요. 나타나는 현상적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사주가 어떻게 되었든 마치 이런 거와 같은 거예요. 이런 게 있죠. 보통 명리학계에서는요, 운이 좋아질 때 나타나는 징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뭐 유튜브나 뭐 책이나 방송에서 가끔 대운이 바뀔 때, 뭐 무속에서는 대운을 보통 인생 일대의 제일 좋은 운을 뭐 대운이라고 표현을 하고, 명리학계에서는 좋고 나쁨의 구별 없이 뭐 10년 단위로 바뀌는 운을 대운이라고 하는데, 보통 포괄적 의미로 대운이 바뀔 때 나타나는 증상 하면은 보통 당신의 운이 좋아질 때 나타나는 증상, 뭐 이런 증상, 이런 내용이에요. 보통은 그 운이 좋아질 때 나타나는 증상 하면 뭐 사람이 변한다, 뭐 세상을 보는 관점이 변한다, 뭐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긴다, 뭐 책을 보게 된다, 뭐 공부를 하게 된다, 좋은 직장이 온다, 뭐 사람들의 대접이 달라진다, 뭐 이런 형태로 하거든요. 사실 근데 이거는 사실 앞뒤가 바뀐 거야. 왜 그러냐면요,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주변이 변한 게 아니고요, 대부분의 경우 내가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서 나를 둘러싼 상황들도 같이 변해가는 케이스들입니다. 근데 사실 얘가 먼저인지의 구분은 좀 불분명해요. 내가 바뀌었더니 세상이 바뀔 수도 있고, 세상이 바뀌어서 내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바뀌어서 내가 바뀌는 거면 사실 좋겠죠. 근데 매사 그렇게 벌어지지 않잖아. 그러면 세상이 바뀌고 싶으면 내가 바뀌면 돼.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좋은 사람이 나타났다. 와, 이건 기적이고 행운이지. 근데 그게 늘상 일어나? 사실 그거 드문 일이야. 내가 변했더니 좋은 사람들이 나타났다. 사실 이게 좀 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자, 세상은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종종 얘기했지만 이 세상은 다 내 무의식이 창조를 해내고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 의식이 창조를 해내고 있는데, 이 의식이라고 하는 영역에는 무의식, 그 다음에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무의식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의식의 영역이 있습니다. 나를 나라고 생각하는 게 의식인데, 나도 모르는 나들의 의식이 무의식이에요. 그래서 내 무의식 안에는 내 미술 재능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그림 재능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음악 재능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특별한 분야의 재능이나 조예가 있을 수도 있고, 내 안에 어르신들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내 안에 어리석은 사람들이 들어설 수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이나 이 수강을 하시는 선생님들 앞에 호신쌤이 지금 뭐라고 막 떠들고 있는데, 그러면 선생님들 앞에 떠들고 있는 호신쌤은 누가 창조한 거야? 각자 여러분 마음이 창조한 거죠. 지금 여기 지금 동시 창조하고 있죠. 지금 3명이 모여서, 3명이라고 하면 돼. 30명이 모여서 지금 동시 창조에 들켰네. 동시 창조를 지금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호신쌤이라는 존재는 사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거야. 그런데 의식의 영역에 있는 게 아니라 무의식의 영역과 의식의 영역에 중간 정도에 걸쳐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뭐 잠재의식이라고도 표현하는 게 있고, 여러 영성학이나 심리학에서 그 중간계를 표현하는 게 있어요. 마치 바닷가 인근에 사는 사람들이 가까운 연근에, 가까운 바다에 나가서 이렇게 수영을 하면서 고기를 잡아. 왜? 거기는 육지와 바다의 접경이니까 육지와 바다가 교류를 하는 곳이거든. 그래서 사람도 의식의 영역과 무의식의 영역이 교류를 하는 잠재의식의 구역에서는요, 무의식이 유의식이 되기도 하고 유의식이 무의식이 되기도 합니다. 지상에 있는 물건을 바다로 던지면 바다로 사라져서 무의식이 되는 거고, 바다에 있던 물고기가 탁 튀어 올라가지고 내 그물에 걸리면은 무의식이 유의식이 되는 거야. 어떤 새로운 창작물을 만드는 분이 생각났다, 아이디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내일 대본은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내일 이렇게 발표하면 되겠구나, 사주가 이런 거였구나, 유레카가 다 어디서 나온 거야? 무의식에 있던 게 유의식으로 올라온 거예요. 원래부터 존재하던 건데 존재하던 걸 발견한 거야. 없던 게 새로 생긴 게 아니고, 세상의 모든 것은 없던 것이 새롭게 생긴 게 아니라 원래 있던 것이 발견된 것일 뿐입니다. 우리 안에 무의식에는요, 원래 들어있는데 발견되지 않은 것이 많아. 지금 호심생과 여러분의 관계는 무의식 속에 있던 존재가 잠재의식의 영역으로 나타나서 이렇게 뭐 손도 잡아볼 수 있고 서로 대화도 나눌 수 있는 상태이긴 한데, 호신샘을 맘대로 내가 조종할 수는 없는 상태야. 왜? 호신샘이 내가 아니니까. 그거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분이 아니니까 뭐 이렇게 뭐 악수할 수는 있어도 오른쪽 가, 왼쪽 가, 뭐 밥 사와, 뭐 이럴 수는 없단 말이죠. 이제 조종할 수는 없는 거지. 자, 마찬가지로 의식의 영역이 한 2%고 무의식의 영역이 98%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벌어지는 100가지 현상 중에서 2가지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이고 98가지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시험 보러 가는 건 내가 결정할 수 있어도 시험에 합격할지 말지는 내가 결정할 수
없는 거예요. 복권을 사는 건 내 마음인데 복권이 당첨될지 안 당첨될지 말지는 내 마음이 아닌 거야. 그러면 우리는 그 통제할 수 없는 98개의 사건에 집착하지 말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일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 그러면 이제 이 얘기를 하고 다시 이렇게 해볼게요. 자, 운이 좋아지게 되면, 대운이 바뀌게 되면, 즉 운이 좋아지게 되면은 주변에 사람이 바뀐다. 자, 이거 내가 통제할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는데 생기기만을 바란다는 건 마치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지.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거잖아.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는 건 내 마음인데 감이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는 내 마음이 아니야. 그리고 언제 떨어질지 뭐 평생 한 번은 떨어지겠지만 그동안 그거만 하고 있을 거야. 자,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야? 뭐죠? 대운이 바뀌게 되면은 좋은 사람들이 다가온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좋은 사람이 돼서 사람들에게 다가간다. 그러면 세상도 나에게 반응하여 좋은 사람들과의 인연이 생긴다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자, 의식과 무의식은요, 서로 완전히 따로 노는 관계가 아니야. 의식의 창조물과 무의식의 창조물은 서로 상호 연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식의 창조물이라는 거는 일종의 내가 관할할 수 있는 일인 거고, 그래서 내가 헬스클럽에 갔다. 이런 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인 거죠. 그래서 내가 성실하게 2년 동안 운동을 해서 복근이 생겼다. 이거 좀 힘들긴 하지만 가능한 거잖아. 이거 내 통제 영역이 있잖아. 그렇죠? 내가 2년 동안 운동을 성실하게 하면 설마 복근 안 생기겠어? 안 건강해지겠냐고. 이거는 무의식의 영역이 아니라 의식의 영역이야. 그러면 무의식의 영역에서는 그에 반응하는 사건들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내 몸이 좋아졌더니 건강한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고 내 몸이 좋아진 만큼 건강한 사람들과의 인연이 만들어진다. 그게 다른 말로 보자면 좋은 사람들과 인연이 맺어진다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운이 좋아지려면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대운 바뀌기만 기다리고서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돼. 내가 무언가 변화를 일으키면은 내가 살고 있는 세상도 변화를 일으킨다. 의식과 무의식의 관계는 마치 지휘자와 오케스트라의 관계와 비슷하다. 서로 연동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지휘자가 막대기를 흔들고 지휘를 하면은 오케스트라가 그거에 화답하여 뭐 바이올린 연주를 하고 트럼펫 연주를 하고 드럼이 꽝 하고 음악을 동시에 멈추거나 음악이 동시에 시작하는 것을 한다. 그런데 오케스트라와 지휘자의 관계가 서로 규칙이 사람마다 전부 제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어떤 의식적인 행동을 했을 때 무의식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를 좀 연구를 해봐야 돼. 보통의 경우는 근면성실하게 열심히 내가 바뀌면은 세상도 보통은 함께 바뀌고 내가 그냥 좀 마약하고 그냥 맨날 술 마시고 아니 뭐 술 먹는 것까지는 좋은데 맨날 마시면 곤란하지. 그리고 맨날 이상한 사람들과 만나서 맨날 남 탓하고 그러고 있으면 세상은 나의 오케스트라의 신호에 맞춰서 알았어, 너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 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소개하는 이 두 명은요, 상담을 하면서 제가 둘 다 부모하고 상담을 했던 사례인데 아이의 운이 되게 안 좋았던 시절을 거쳐서 현재 운이 좋아지는 운으로 바뀌고 있는 상태에서 나타난 신기한 증상들이나 이상한 증상을 어머니가 저에게 얘기를 하게 됐고, 그래서 아이의 운이 변했습니다. 사실 왜 운이 변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운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이 아이의 미래에 대한 해석을 다르게 하겠습니다. 저는 사주 해석을 할 때도요, 그 사람이 현재 어떻게 살고 있나를 보고 그것에 연동을 해서 미래 해석을 합니다. 이게 미래 모델링도 말이 안 되는 미래 모델링은 전 안 해. 지금 그 사람의 어떤 활동이나 행동을 보면서 그 범위 안에서 최대한 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미래 모델링을 하는 거지. 지하 40층에서 갑자기 지상 50층으로 올라오기는 어렵다고. 지상 한 20층 정도 돼야 지상 30층까지 가겠구나 하는 거지. 이제 그런 느낌이에요. 요 가운데 있는 두 명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예요. 사주의 한계를 극복하는 운이 좋아지는 변화의 행동들. 자, 차나 도로보다 차를 운전하는 운전자의 운전 습관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차, 사주, 도로, 운 말고 그 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의 운전 습관. 평상시에 운을 벌어야 한다. 자, 운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참고로 이 가운데 있는 아이의 사주를 보겠습니다. 청년이죠. 이 학생이 좀 드라마틱한 인생 변화를 겪었는데 지금 20대 중반의 청년인데 이 학생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의 폭력적인 언행과 선생님들과의 마찰로 이게 어떻게? 선생님이 이런 거야? 아니면 아이가 들이받은 거야? 그래서 선생님들과의
이 마찰과 충돌로 인해서 중고등학교 때 정식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대안학교를 다닙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렇게 학교에서 폭력적 언행이나 행동으로 적응을 하지 못하는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서 그렇겠죠. 그래서 그 대안학교를 다녀서 중고등학교를 나오게 되죠. 그리고 아이가 자기 관리가 안 돼서 체중이 100 몇십 킬로까지 불어납니다. 사실 물론 체중이 100kg 넘는다고 다 자기 관리가 안 되는 건 아니겠죠. 체질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카르마적으로 내 몸에 락을 걸어놨을 수도, 뭐 어떤 특정한 뭘 걸어놨을 수도 있고, 체중이 100 몇십 킬로까지 늘어나면서 과체중으로 인해서 군대를 공익으로 가게 돼요. 요즘에 병력 자원이 부족해서 웬만하면 다 군대를 보내요. 요즘에 정신병 이런 게 있어도 군대에서 오라고 합니다. 특별한 문제만 없으면. 근데 이제 아이가 과체중으로 인해서 공익으로 갔는데,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지금 중고등학교 때와 20대 초반의 상황이 지금 상태가 안 좋은 거죠. 당연히 대학은 꿈도 못 꾸고, 갈 생각도 없고, 안 가겠다고 했고, 아예 중고등학교 때 학교를 안 가겠다고 학교에 가서 행패를 부렸으니 문제가 있었죠. 보통 이런 케이스를 사주하고 대입을 하게 되면은, 현재 보통 저는 그런 케이스들을 이 사주와 대입을 하면, 이 사주가 지금 사실 그닥 그럴 사주가 아닌데 폭력적 언행을 했다? 학교를 다니지 못해서 공부가 중단됐다? 근데 지금 이 사주는 뭐가 중요한 사주예요? 이거 인성이 중요한 사주야. 이 사주의 전체적인 구성이 몽땅 재극인으로 이루어져 있는 사주고, 타이틀이 인성격이에요. 정인, 편인 다 가지고 있고, 편인을 중심으로 정인까지도 활용할 수 있는 인성 활용 사주입니다. 인성으로 밥 먹고 살아야 돼. 그리고 이게 몸 쓰는 사주야, 머리 쓰는 사주야. 그러니까 머리를 써야 돼. 인성하고 재성이 붙어 있으면은 판단력, 분석, 기획력으로 재극인적 직업을 가져야 되는 거니까 대체로 좀 화이트 컬러적인 직업을 갖춰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이런 사주가 학업을 완전히 날려버리면, 저도 고등학교, 대학도 어느 정도 초급 정도는 나와야지. 근데 이거를 제껴버리면 다소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뭐 60년, 70년대에는 그럴 수 있다고 쳐도 2020년대에는 좀 곤란하죠. 보통 이런 경우는 이게 운명 이탈적 요소예요. 이렇게 되면 사주가 써놓은 인생 계획서에서 틀어지게 되는 상황들이죠. 뭔가 카르마적 요인이 작동을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중고등학교 때 폭력적 성향이 튀어나와서 삐뚤어지거라, 그래서 정상적인 학교 생활이나 공동체 생활을 어렵게 만들거라 하는 요소들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죠. 다만 이거 카르마적인 요소는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으니까 모르는 거고, 그러면 보통 이렇게 운명이탈을 해버리면 미래 장래 지도를 뭐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때 이게 난감해. 아니 지금 트랙을 벗어났는데 지금 우선 트랙으로 다시 들어가야 돼. 그래야지 다시 이 사주가 표현하는 미래의 길로 갈 수가 있죠. 미래의 길은 이 머리 써서 돈 벌어라 라는 건데, 근데 이 사주는 선택지가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 있는 재극인을 활용하는 방법과 여기 있는 상관생재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어요. 상관생재는 내가 가진 재주나 기술, 능력을 통해서 돈을 버는 형태들이죠. 근데 재성이 사회궁에도 있고 개인궁에도 있어요. 보통 이런 케이스는 인생 전반부에는 사회적 재물활동을 하다가 자진수국에 수생목을 해주든가 하다가, 근데 이런 형태는 이 재물활동에 인성적 요소가 들어있는 형태인데, 보통 인성적 요소가 들어가 있는 식상생재는 자기의 창의성이 들어있는 식상생재입니다. 창의성이 들어있는 식상생재라는 게 뭐냐면요, 마치 빵집을 한다라고 했을 때 남이 만들어주는 빵을 그대로 판매하는 거는 그냥 식상생재예요. 인성이 개입되지 않아도 돼. 근데 자기만의 독특한 아이디어나 창의적인 빵을 만드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수제 과자, 뭐 예를 들어서 뭐 크레페, 뭐 수제 크레페라든가, 뭐 자기만의 뭐더라, 이 마카롱, 뭐 이런 거. 그 외에 자신의 아이디어가 들어가는 어떤 음식들, 창의적인 요리,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든가, 또는 그 미용사분들이 뭔가 자기만의 독창적인 스타일을 구축을 한다든가, 뭐는 뷰티 헤어 쪽에 계신 분들, 뷰티와 관련해서 자기만의 독창적인 상품을 만들어내는 거. 식상생재는 노력과 성실성을 통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거기에 인성적 요건이니까 공부, 자격, 학문, 창의적 아이디어가 들어가는 요소니까 보다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좀 퀄리티 높은 그런 형태가 되는 거겠죠. 자동차 정비소, 예전에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을 오래 하시다가 자기만의 정비소를 차리신 분이 있는데, 그분의 사주가 식상생재에 인성이 가미돼, 특히 편인이 가미되어 있는 형태였는데,